안녕하세요. 세금 잘 알려주는 쌤언니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남 부자들이 어떻게 절세하면서 자산을 이전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대략 그래도 시가가 20억 정도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 부담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오는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분이 있었고 자녀가 3분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20억을 가정하고 상속세를 예상을 해보면요. 그 경우에 기본적인 공제 금액 5억에 배우자 공제의 한도만큼인 6억 6천을 차감하면 가세 표준이 20억에서 5억과 6억 6천을 차감한 8억 3천이 되고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최종적인 상속세가 1억 7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20억 아파트 한 채만 있더라도 다른 현금성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이 1억 7천 정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담이 꽤 되는데 자녀한테 줄 때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자산 이전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증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상속으로 두겠다라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 강남 부자들은 2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가 매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데요. 각 사례별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 방법으로는 저가 매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매매를 하는 경우인데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금액을 저렴하게 매매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에는 서로 이제 특수관계자니까 아무래도 저렴하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싶겠죠. 그러면 뭐 20억짜리인데도 10억에 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원까지는 할인해서 거래하더라도 증여세 부담 없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사례를 활용해서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앞서서 이야기했던 시가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면요. 이분에게 자녀분들 중에서 첫 번째 자녀는 어떤 상황인지 여쭤봤더니 대기업을 2분 다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였고요. 이분 둘 다 현재 10억 상당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였고 마침 자녀분들이 이제 학업 때문에 좀 강남권으로 이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매를 적극 추천을 드렸는데요. 20억 상당의 부모님의 아파트를 14억에 거래를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녀 부부의 경우에는 이 14억의 공동 명의로 자녀분들이 매매를 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시가 20억의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50%씩 취득을 하는 경우로서 시가의 50%인 10억씩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매매 금액에서 3억씩 할인해서 7억에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20억 상당의 아파트지만 14억에 매매 거래를 하시더라도 증여세 발생이 없는 겁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전혀 세금이 없나요? 네, 증여세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이전에 오는 가정에서는 취득세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는 시가 인정액 제도라는 게 도입되어서 거래 금액이 아닌 시가인 20억에 대해서 3.5%의 취득세 부담을 하게 되고요. 20억에다가 3.5%를 곱하게 되면 총 7천만 원 상당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취득세는 원래 이 부부가 이사를 한 다음에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금액이셨고요. 따라서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없이 취득세 부담만 하시면 되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아서 매매가와 시가의 차이가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4억이 아닌 2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는 1,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세금이 나오나요? 네, 20억 상당의 부동산은 14억에 거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6억 정도의 상속 재산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20억 아파트를 처분하고 14억을 받았지만 그 금액으로 좀 작은 아파트, 10억 정도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고 4억 정도는 현금을 마련해서 현금으로 생활비를 소진해서 쓰시게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10년, 15년 지나서 현금을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상속 재산으로는 아파트 한 채만 남겠죠. 그렇게 되면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또 없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자녀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10억 상당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20억 상당의 아파트에 이사를 가면서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었고요. 취득세는 원래 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정도의 세금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만족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두 번째로 부담부 증여는 그럼 어떤 경우에 되는 케이스인가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상담 사례는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자산도 있는 자금 출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상담을 많이 오세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주고 싶은데 저가 매매를 해볼까 했더니 자녀분들이 이제 취득 자금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억 아파트를 우리가 14억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1억 정도밖에 자금 출처가 없다라고 하면 13억을 차용증을 쓴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세무서에서 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저가 매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하는 건데요. 그냥 증여를 하지는 않고 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걸 봐서 양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채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상담원 케이스에서 10억 정도의 아파트인데요. 이 중에 5억은 전세 보증금으로 가지고 계셨고요. 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10억 아파트를 그대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2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5억의 보증금 채무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7,8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선 사례에 증여세 2억 2천보다 7,800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만 자녀분들이 이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3.5%인 3,500만 원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채무를 이전하는 부모님은 이 채무만큼을 양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12억 이하의 부동산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서 양도세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면은 증여세가 7,800만 원이 내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낼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금 출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연부연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세에 있어서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낼 수 있는데요. 증여세의 경우에는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매년 1,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되는데요. 연간 1,500 정도의 세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그 돈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가 매매와 부담부 증여.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가 좋냐? 네,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자녀분들이 40대시고 자녀분들이 이제 일을 뭐 10년, 20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부동산 자산도 있고 현금성 자산도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자금 출처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가 매매를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자금 출처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매보다는 증여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 증여에 있어서도 좀 그냥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금 출처를 뭐 따로 기록해놔야 되나요? 왜 중요한가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저가 매매나 부담부 증여 모두 세금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죠. 특히 저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금을 납부해야 되고 부담부 증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에 관련돼서는 본인의 출처로 납부를 할 수 있어야 세무서에서도 이러한 거래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저가 매매로 14억을 한다고 하면서 자녀분의 출처는 1억밖에 없고 나머지는 차용증 쓴 뭐 대출이다 라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이거는 저가 매매로는 인정하기 어렵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금 출처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드렸던 저가 매매와 부담부 증여는 단순히 취득세나 양도세 측면이 아닌 증여세와 나아가서는 상속세까지도 줄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한 가지 방법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와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고려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셔서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